안녕하세요. 카티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더 이상 진도가 아니고 좀 독특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 면접을 앞둔 어, 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이제 카티아를 배우기 전에 카티아를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는데, 사실 복습의 개념이 더 커요. 오늘 강의할 거는. 그렇다고 뭐 초심자가 봐서 뭐 득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초심자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것만 얻어가시면 되고, 지금 이 영상은 뭐 이제 카티아를 다시 이용할 사람이나 한번 배웠었는데 까먹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학년 때 사용했는데 이제 막상 취업하려고 하는데 취업하는 데서 이제 카티아를 물어볼 것 같다. 카티아를 선호하는 기업이다. 그럴 때 뭐 다시 한번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다시 그럴 때 한번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훑어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해 보면은, 먼저 이제 좀 복습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먼저 저희가 카티아를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기계 디자인 메뉴죠. 여기서 파트 디자인, 어셈블리 디자인, 그리고 도면, 와이어 프레임 앤 서피스 디자인,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분석 및 시뮬레이션에서 이 밑에 있는 해석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 디지털 목업에서 이 키네매틱스와 맞춤, 이렇게를 사용하는데, 하나하나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파트 디자인은 말 그대로 3D 모델링, 하나하나의 부품을 만들고 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창이죠. 어셈블리 디자인은 이 파트 디자인 한 것들을 모아서 직접 조립을 해보고 충돌이 있는지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창이었고, 도면은 도면은 사실 지금 3D 툴이지만 저희 2D로 도면을 그릴 수가 있어요. 3D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그릴 수 있는데, 오토캐드뿐만 아니고 카티아에서도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그리고 이 와이어 프레임 앤 서피스 디자인은 이 파트 디자인에서 다 하지 못하는 기능을 이쪽에서 하는데, 주로 와이어 프레임 말 그대로 뭐 복잡한 와이어 형상이나 아니면 서피스 디자인,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외형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비행기 외형 같은 걸 설계할 때 이런 툴을 사용하겠죠. 다음 분석 및 시뮬레이션에서 이 해석은 크게 진동 해석과 응력 해석이 있는데, 진동 해석은 저는 안 배워서 잘 모르겠고, 응력 해석할 때 좀 간간히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응력 해석이 뭐냐면은, 뭐 취준생들은 알겠죠. 응력이 어떤 힘을 줬을 때 안에서 이제 변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반발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겠죠. 이 응력을 해석해서 어느 부분이 파괴되기 쉬운가, 이거를 해석할 때 많이 사용하고, 디지털 목업은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키네매틱스는 어떤 자유도, 그러니까 기구학적인 기능을 볼 때 사용하고, 맞춤은 영상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엔진은 내부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부품을 꺼내는 영상, 이렇게 합체되는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엔진에 대해서 설명하기 쉽겠죠.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이 DMU 맞춤,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부터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우리는 3D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가 구를 만든다 하면은 구를 그냥 바로 뭐 동그라미 해서 그리면 바로 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2D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3D 형상을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서 구를 만든다 하면은, 이렇게 만들었던 게 맞나? 이런 식으로 2D 스케치를 기반으로 모든 3D 모델링을 하거든요. 뭐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2D를 기반으로 3D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케치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고, 패드와 포켓,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강의를 찍었죠. 그 강의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패드는 일자로 뽑아내는 3D 모델링하는 그런 도구였고 이거는 그 2D 스케치를 기반으로 구멍을 뚫고 이건 셰프트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3D 형상을 만들고 이거는 반대로 축을 기준으로 돌리면서 파내는 그런 기능이었죠. 홀은 나사 구멍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구멍 뚫는 기능이었고 립은 패드가 못하는 어떤 2D 스케치를 기반으로 이렇게 곡선을 따라갈 때 그럴 때 만드는 기능 이거는 반대로 그 곡선을 따라서 파낼 때 다음 이 기능들은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멀티 섹션 솔리드는 어떤 다양한 스케치를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3D 형상을 만들 때 이거는 뭐 그 반대겠죠. 일단 뭐 트랜슬레이션과 미러는 다들 아실 테고 이 패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사 구멍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패턴 그대로 막 뭐 수백 개를 박아야 되는데 수백 개를 일일이 다 그릴 수 없죠. 그럴 때 이 패턴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는 게 패턴이었고 이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스케일을 조절하는데 이 기능은 아마 대부분 제 기억에는 3D 프린팅을 할 때 그 3D 프린팅을 하려면 1대1 모형으로 무조건 못 만드는 게 3D 프린트에도 크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모양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 게 바로 스케일링 기능이었죠. 필렛은 라운드로 깎아주는 거고 챔퍼는 이렇게 직선으로 어떤 각을 그리면서 깎아주는 거였죠. 뭐 이거는 많이 쓰지 않는 기능이었고 뭐 쉘 기능은 이제 어떤 면을 제거하면서 껍데기를 만드는 안을 쏙 일정한 두께로 파주는 기능이 쉘 기능이었고 티크니스는 어떤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면이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이걸 조절할 때 티크니스 기능을 사용했죠. 파트 디자인은 이 정도만 하면 뭐 거의 다 됐거든요. 그리고 이 기능들 하나하나는 제 유튜브 동영상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디자인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익혀 놓으시면 이거를 다 응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응용할 때 중요한 게 이 면을 잘 그리는 게 중요했죠. 스케치 면을 이렇게 잘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파트 디자인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어셈블리 디자인은 이 파트 하나하나를 조립하는 과정이었죠. 가장 먼저 이걸 하려면 이 프로덕트를 선택하고 기존 컴포넌트를 한 다음에 기존에 설계했던 이 파트 디자인들을 가져오는 거였죠. 그런 다음에 이 조작을 통해서 어떤 면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회전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능들이었죠. 제약 조건. 뭐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익스플로드 스냅 기능? 스냅은 저는 많이 사용 안 해봤고 익스플로드 기능은 이렇게 여러 부품들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펑 터트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 흐트려 놓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서 레고를 조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레고 통에서 모든 레고를 쏟아내서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 이 익스플로드 기능이에요. 그런 다음에 제약 조건을 주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3D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필요해요. 둥둥 떠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닻을 클릭해서 어떤 기준을 찍어준 다음에 축을 일치시키는 게 이 부합 제약 조건이었죠. 꼭 축은 아니더라도 축을 제일 많이 쓰죠. 이렇게 이거를 일치시킨다, 이 축을. 그리고 이거는 접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면과 이면을 접촉시키면은 그 다음에 이 갱신을 누르면은 이렇게 합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오프셋 제약 조건인데 이거는 접촉에서 거리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mm만큼 띄우고 싶을 때 아까 다시 취소해서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오프셋을 주면 되겠죠. 뭐 그런 게 오프셋 제약 조건이었고
이 뭐 어셈블리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직 영상을 찍지 않았지만 이 영상이 끝나면은 다음으로 진도 나갈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세한 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뭐 간섭이 있는지 섹션 간섭이 있는지 보는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적용. 근데 지금은 간섭이 없어가지고 뭐 크게 나올 게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간섭을 체크해주는 과정도 있고 섹션은 이 합체된 영상을 잘라보는 건데 대략적으로 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게 뭐 나사가 혹시 더 커가지고 이게 원래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아무튼 내부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조립이나 간섭 체크 그리고 안에 뭐 결합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과정이 어셈블리 디자인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 도면 과정을 볼 텐데 도면은 말 그대로 도면 2D 도면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도면을 누르고 레이아웃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창이 바뀌죠.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3D를 불러오는 과정인데 3D를 불러오는 과정이 좀 여러 가지죠. 가장 쉬운 거는 저희는 정면 뷰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정면으로 한다. 이 도면을 가져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우측 면도나 뭐 밑면도 이런 식으로 뭐 윗면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뭐 치수를 뭐 이런 식으로 준다던가 뭐 각도를 준다던가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도면이었어요. 사실 뭐 굳이 뭐 간단한 작업은 오토캐드를 가지 않아도 다 카티아에서 할 수 있거든요. 뭐 여기 뭐 이름을 넣거나 뭐 그런 것도 다 여기서 되는 거예요. 뭐 텍스트 여기 있고 그런 게 도면 기능이었고 일단 뭐 와이어프레임 앤 서피스 디자인은 뭐 최근 강의에서 뭐 썼는데 간단한 뭐 구나 실린더 막 이런 기능을 하고 대부분 어떤 얇은 면과 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스플라인 뭐 나선 뭐 나사산을 만들 때 아니면 스프링을 만들 때 뭐 좀 많이 사용을 했죠. 파트 디자인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와이어프레임 앤 서피스 디자인도. 그래서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제너레티브 스트럭처 어널리시스인데 이제 응력 해석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좀 전공자가 아니면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니지. 자, 이렇게 대략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파트 바디에 재질을 넣는 과정이 필요해요. 재질을 왜 넣냐 하면 이제 응력을 이제 응력 유한요소 해석을 할 건데 유한요소 해석을 하기에 가장 먼저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응력을 가지려면은 뭐 탄성 계수나 이런 거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을 먼저 적용시키면은 일단 카티아는 기본적으로 재질을 선택하면 그 안에 뭐 밀도나 뭐 탄성 계수나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거든요. 평균치 정도로. 이게 나중에 물성치를 자기가 따로 만드는 뭐 그런 과정도 있는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틸을 재질을 적용하고 이거를 한번 응력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은 분석 및 시뮬레이션에서 제너레티브 스트럭처 어널리시스로 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스테이틱 어널리시스와 프리퀀시 어널리시스 그리고 프리 프리퀀시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이거 밑에 두 개는 진동과 관련이 있죠. 뭐 고유 진동수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걸 뭐 엔진을 설계할 때 아마 많이 쓰이겠죠. 엔진이 진동이 심하니까 뭐 자동차 설계할 때나 그럴 때 쓰이는데 이 부분까지는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고 저는 일단 스테이틱 어널리시스 이거를 먼저 하면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거를 사실 어, 졸업자나 이제 그 정도 레벨이면은 다 알죠. 유한요소 해석이 뭐냐면은 어떤 물체를 잘게 쪼개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정확도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정확해지지만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컴퓨터는 더 힘들어 하겠죠. 좀 더 계산이 오래 걸리고 뭐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대기를 예측하고 뭐 일기예보를 하고 이런 과정도 사실 뭐 유한요소 해석의 관례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고 거기는 더 막 지구의 모든 뭐 공기의 흐름을 보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고체역학으로 와가지고 이제 유한요소 해석을 하면은 어떤 물체를 이제 잘게 쪼개서 하는 이제 힘을 주고 뭐 제한을 걸고 그러는 건데 일단 가장 먼저 할 점은 이제 쪼개는 작업이에요. 자, 지금 더블 클릭해가지고 지금 다시 파트 디자인으로 와버렸는데 이러면 안 되고 다시 돌아갈게요. 창이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먼저 이 조각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리니어나 뭐 파라볼릭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좀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일단 쪼개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다시 이거를 원래대로 돌립니다. 계산은 방금 한 과정은 이제 쪼개는 걸 미리 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냥 보이는 것만 다시 원래 도형으로 보이게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약 조건을 걸겠죠. 이 과정은 약간 고체역학에서 이제 보호를 해석할 때 예를 들면은 이런 막대가 있을 때 여기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막대가 이렇게 휠까요? 아니죠. 여기다가 힘을 주면 뱅글뱅글 돌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휘리릭 돌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 볼을 여기다 눌렀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뭐 휜다 뭐 이런 걸 해석하는 거니까 사실 이 조건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힘을 주는 것과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제약을 걸어주는 것과 힘을 주는 것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먼저 쪼개는 과정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생략해두고 가장 먼저 한 건 쪼개는 작업이었죠. 그 다음 이제 저희는 이제 제약을 걸 건데 가장 간단하게 클램프를 걸게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다가 클램프와 클램프를 두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안에 지금 이동도 불가능하고 회전도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요 안에 그냥 봉이 이렇게 두 개 박힌 거라고 보면 돼요. 가상의 봉이. 그런 다음에 힘 주는 방향도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압력을 주는 것도 있고 분포 하중을 주는 것도 있고 가속도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가장 간단하게 분포 하중을 만약에 이쪽 면에다가 G 방향 여기서 보면은 G 방향 밑에 방향이죠. 이 화살표 방향.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뭐 980N의 힘을 주면은 이게 어떻게 변할까? 그거를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기본 준비가 마쳤으면 이제 컴퓨트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까지 끝마쳤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과는 이제 봄 미세스 스트레스로 볼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원래 여기에 봉이 있고 여기에 봉이 있는데 저희는 이쪽 면에다가 분포 하중을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죠.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봉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분포 하중을 이렇게 주면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이벡스 값을 찾아보면은 이쪽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했죠. 이게 11.643 메가파스칼.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항복점을 넘었다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과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여기에 뭐 이만큼을 덧댄다던가 아니면 뭐 재질의 변화를 시켜주면은 이 값들도 변하고 이게 거동도 약간 변하겠죠. 그러면서 뭐 해결 방안을 보여주거나 뭐 그런 걸 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미세스 능력을 뭐 좀 보여주거나 뭐 이런 과정이 응력 해석을 하는 과정이에요. 뭐 여기서 보면은 좀 뭐 기능들이 많긴 한데 뭐 이렇게 뭐 변이를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좀 대략적인 해석은 카티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해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다만 카티아는 모델링에 좀 적합한 툴이지 사실 뭐 좀 만능이긴 만능해요. 여기 뭐 도면도 그릴 수 있고 뭐 응력 해석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도면은 오토캐드로 쓰고 응력 해석은 뭐 엔시스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카티아에서도 이런 간단한 기능까지 하면 또 보여줄 수 있으면은 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취업을 이제 준비하던 사람이 이제 뭐 카티아를 우대하는 기업에 면접을 갈 때 뭐 질문을 받겠죠. 뭐 카티아 좀 뭐 많이 사용해 봤느냐, 뭐 카티아로 뭐 어떤 걸 해봤느냐 할 때, 저는 뭐 모델링도 해봤고, 뭐 카티아를 통해서 레이저 커팅도 해봤고, 3D 프린터로 좀 뭐 어떤 제품도 만들어 봤다. 그리고 뭐 과제할 때 뭐 응력 해석, 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뭐 간단한 모형의 뭐 기본적인 해석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디지털 목업에서 물론 키네매틱스와 맞춤까지는 해보지 않았어요. 이거 두 개는 워낙 제가 쓴 지 오래된 거라 가지고 약간 공부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카티아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틀이 보이죠. 이거는 부품 만들 때, 이거는 뭐 부품 조립해서 이게 뭐 맞는지 확인할 때, 도면은 말 그대로 도면 그릴 때, 이거는 복잡한 형상 그릴 때, 그리고 이거는 어떤 힘을 줬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때, 디지털 목업에서 뭐 이거 어떻게 거동하는지, 이게 뭐 자유도가 뭐 맞는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이런 거 볼 때, 맞춤은 영상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카티아를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필요한 기능이 있다 하면은 여기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널리시스를 검색해서 이걸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셈블리 디자인이 필요해서 어셈블리 디자인을 더 공부할 필요도 있고 한데 일단 제가 강의 영상을 제 계획은 파트 디자인과 어셈블리 디자인까지 하고 와이어프레임 이거는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저도 복습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도면까지도 조금 그렇고 해가지고 일단 다음 시간에는 어셈블리 디자인으로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